자, 이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글을 쓰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거예요. 안녕하세요 라고 쓸 겁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쓰고, 얘를 이렇게 편집하면 참 힘들어요. 마지막에 꼭 엔터 하나 치세요. 엔터 하나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얘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꾸미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내려온 게 하나 있으니까 여기다 새로 쓰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엔터를 뭐로 안 쳤어. 엔터를 안 치고 얘를 막 꾸몄어요. 글자 색깔도 빨갛게 꾸미고 꾸몄어. 근데 엔터를 탁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다 볼게요. 글자를 꾸몄잖아요. 그럼 엔터를 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따라가요. 꼭 따라가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글자를 쓰고 나서는 꼭 엔터를 하나 쳐놓고, 두 개, 세 개 쳐놓으면 귀찮으니까 안 되고 하나만 꼭 쳐놓으세요. 그래서 요거 갖고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망쳐놨잖아요. 망쳐놓으면은 블럭을 잡으세요. 블럭을 잡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여기 보시면 바탕글이라고 있어요. 바탕글. 바탕글을 여기를 눌러보시면 바탕글 종류가 나오잖아요. 본문도 있고 개요도 있는데 바탕글을 한번 더 눌러요. 바탕글을 이렇게 블럭 잡고 바탕글을 누른 상태에서 바탕글이라는 이 글을 한번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안 꾸민 상태로.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글자를 쓰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습관적으로 글자를 쓰면 엔터를 한번 눌러요. 엔터를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꾸미거든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써놔. 여기까지만 써놔. 그리고 이제 꾸미고 나서 이제 다음 글을 쓰려고 해서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돼요? 엔터를 치면은 여기는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 이렇게. 그럴 때는 얘를 어떻게 해라? 블럭 잡아놓고 요거 눌러서 본문 위에 있는 바탕글. 그럼 얘가 변하죠? 네. 마우스 같은 막 변하는데 얘를 딱 누르면 되는 거예요. 요것도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는 지난 시간에 그 우리가 숙제로 내드렸던 내용 그 문서 중에 어떤 거는 글을 쓰고 나서 뭐 점점점점 표시를 하는 것도 있었고, 어떤 거는 전체를 박스를 누르는 것도 있고 색깔을 누르는 게 있는데, 엔터를 탁 쳐보고 나면 계속 줄이 따라다니고 색깔이 칠해지고 엉망되거든요. 문서라고 하는 것이 본래 다 써놓고 꾸미기도 하지만 꾸며가면서 쓸 수도 있어요. 원래는 다 써놓고 꾸미는 건데, 다 써놓고 꾸몄는데 모자란 부분은 또 마저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력하고 또 쓰고 꾸미고 또 입력하고 마저 꾸미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 엔터를 친 자리에서 그 뒤에다 놓고 엔터를 다시 치면은 앞에 거를 따라가니까 안 될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자리에다가 요 바탕글만 누르시고 다시 하시면 돼요. 미상 없이 돌아간다라는 거. 여기. 자, 오늘은 문서 작성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표 작업을 할 거예요. 표. 우리 표 안 했죠? 네. 88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그렇게 표를 작성할 건데요.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 작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표 작업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은 이 수업을 해야 되는데 다 못해서 오늘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차트도 해야 되고 그래프도 만들어야 되고 할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편집이라는 메뉴
파일 말고 편집이라는 메뉴에 보면 표 입력 그룹에 표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입력이라는 메뉴를 클릭해도 거기에도 표가 있을 거예요. 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편집이라는 곳에 가서 클립보드, 서식, 쪽, 글자 바꾸기 옆에 입력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입력이라는 그룹에 보면 표가 있고요. 그 표라는 그림하고 표라는 화살표가 있는 글자하고 동네가 달라요. 차트는 보시면 그림하고 글자가 한 동네예요. 근데 표는 위에 그림하고 표라는 글자하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따로따로 놀아요. 그럼 위에 있는 표를 클릭해 보시면 위에 있는 표 그림 얘를 눌러보시면 이런 메뉴가 뜨고요. 취소 누르고 표라는 글자가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서로 동네가 다르죠. 그러면 여기는 마우스를 보세요. 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아싸 마우스 갖다 대는 대로 어떻게 돼요? 표가 막 만들어지죠? 이건 초보자가 하는 거야. 이거 다 해. 이거 애도 할 줄 알지. 갖다 대면 막 생기는 걸 누가 못해. 그러면 그 표 위에 있는 그림 있죠, 그림. 얘 눌러보세요. 요게 좀 달라. 우리 책에도 보면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 갔냐면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서 표라는 그림을 누르라고 써 있어요, 책에는. 저는 편집에 있는 표에 있는 그림을 누른 거고. 자, 그러면 89페이지 제일 상단에 이 부분을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 표 만들기 줄칸 몇 줄? 5줄. 몇 칸? 5칸 돼 있는데 글자처럼 취급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거를 클릭하라고 그래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클릭하셔야 일하기 수월해요.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뭘 작업하다 보니까 커서가 안 나와서 커서를 못 찾아가지고 문서를 밖으로 못 나왔어요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요거를 해놓으면 해제해 놓으면 그렇게 돼요. 표에서는 글자처럼 취급을 클릭하면 엔터 표시가 탁탁탁 나타나거든요. 자, 그럼 만들기 해볼 겁니다. 그럼 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가 만들어졌는데 보세요. 이렇게 폭맞춤을 하던 뭐를 하던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왼쪽서부터 오른쪽까지 꽉 차게끔 몇 줄 몇 칸이 만들어졌어요. 맞죠? 예. 그럼 여기다 이제 글을 쓸 거예요. 글을. 책에는 글을 쓰는 것보다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꾸미는 걸 먼저 했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를 꾸미는 걸 하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꾸미느냐 한번 보세요. 표의 제일 아랫줄 있죠, 아랫줄. 표에 보면 아랫줄이 있어. 위에도 있어, 위에도. 중간 거 말고, 표 사이사이에 있는 중간줄 말고, 표가 있으면 겉테두리 있죠, 겉테두리. 겉테두리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나고, 11시 방향 화살표가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냐면, 네모가 하나 나와요. 그렇죠? 이럴 때 클릭을 하면, 표 자체가 선택이 돼요. 표 자체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표를 이래라 저래라 꾸며라 할 때 쓸 때 사용하는 게 이 안에다 클릭을 하고 꾸미는 거는 알맹이를 꾸미는 거고 전체 자체를 꾸밀 때는 표 자체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표 밖에 있을 때하고 표 안에 있을 때하고 달라요. 표 밖에 있을 때는 도구라는 메뉴가 끝이지만 표 안에다가 이 안에다 클릭을 하면 표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아, 너 표에서 작업하는구나 이렇게 알려줘. 그 다음에 표 자체를 클릭해도 표 메뉴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스타일 있죠, 스타일에 보면 점점점점 네모 시커멓고 뭐 회색 이런 거 보이시죠? 그 옆에 보면 내려가는 화살표 있을 거예요. 내려가는 삼각형 말고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자세히 누르시면 이런 거 떠요. 이런 거
어디냐면 요거예요. 여기 내려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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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면 3개씩 몇 개씩 보이는데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자세히라고 다 나와 이렇게. 그럼 책에서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기본 모양에 1번 3번이 어딨어? 기본 모양 3이라고 그러는데? 아, 세 번째 거? 책에는 기본 모양 3인데? 여러분은 뭐라고 나와요? 기본에 세 번째 거 갖다 대면? 여러분 기본 모양 3이라고 나와요? 네. 저는 뭐라고 나왔나 보세요. 기본 스타일에 1, 붉은 색조 이렇게 나오죠? 다르죠? 이게 신가다야. 이 책은 구가다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에서 이런 제목 이름도 수시로 바꾸는 건 아닌데 기본 모양 1, 2, 3, 4, 5, 6, 7 이렇게 하니까는 좀 안 어울려서 어떤 건 붉은 색조, 어떤 건 노란 색조, 어떤 거는 초록 색조, 어떤 거는 청록 색조라고 제목을 붙여준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3번 누르세요, 5번 누르세요 하는 것보다는 녹색을 보세요, 주황을 보세요, 붉은색을 보세요 하는 게 색깔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뀐 건데 그럼 왜 여러분은 기본 스타일 3이고 저는 붉은 색조라고 뜨느냐?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런 거예요. 프로그램.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 한컴 오피스, 한컴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라는 창이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라 하고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그러면 가장 최신 거로 나타나. 가장 최신 거로. 하여튼 간에 세 번째 거래요. 그냥 세 번째 거 누를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색깔이 변했죠? 제일 위에가 제목줄이고 제목줄과 본문이 4줄로 변했어. 근데 제목줄과 내용줄 사이에 허연 게 쭉 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분을 해준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다시 여기 전체 테두리 있죠. 전체 테두리. 이제는 선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제일 끄트머리 줄, 제일 위나 이 끄트머리에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또 8군데 점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게 표 자체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키보드로 딜리트를 누르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지우기를 하라 그랬는데 그냥 키보드로 딜리트 키를 누르면 홀라당 지워져요. 왜 지울까? 나 이거 안 할 거다. 다른 거 할 거다 이거야. 고치면 되는데 고칠 것도 아니고 다른 거 해볼 거야. 그럼 지워버리 쓰레기통에서 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8줄에 5칸짜리 만들 거예요. 그러면 표 입력에가 표 메뉴에 가서 얘를 8줄로 만들고 칸은 몇 칸? 5칸 그대로 두는 거예요. 글자처럼 취급을 누르시면 취급이 되어 있죠. 지금은요. 아까 지정해 놨으니까.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면 8줄이 아까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면 교재 92쪽에 나와 있는 대로 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엔터를 치면 이렇게 줄이 늘어나요. 엔터를 치면 줄이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선 글을 쓰고 화살표로 움직여요. 화살표로. 마우스를 클릭해도 되고, 자, 키보드를 글 쓰다가 마우스 만지면 느려져서 안 돼요. 키보드를 글 쓰고 사이에 보면 화살표가 있잖아.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좌우상하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자 보세요. 교통비 썼잖아. 교통비 썼는데 그 교통비차 쓰고 나서 마우스 잡고 밑에를 클릭하면 이 사람은 실력 없는 사람이야. 더뎌.
잘 보시면 이 1이라고 하는 이 동네 있잖아요. 이 동네 며칠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책에 나올 거예요. 뭐 6월달이니까 3일 5일 7일 뭐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너무 넓어. 그래서 얘를 여기 일과 항목 사이에 선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선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좌우로 벌어지는 화살표로 변해요. 이걸 마우스 포인터라 그래요. 마우스 포인터라고 하는데, 어쩔 때는 I가 나오고 어쩔 때는 화살표가 나오고, 화살표도 1시 방향인지 11시 방향인지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경계선에 갖다 댔더니 좌우 화살표로 변해요. 이렇게. 그럼 얘를 누르고 왼쪽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너비가 조절이 돼요. 이렇게 너비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정도면 될 것 같아. 대충 봤을 때. 그랬더니 이제 항목은 넓어졌고 나머지는 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는 균등하게 같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부터 제일 앞부분부터 안 가도 돼요. 요 끄트머리쯤에 가서도 돼요. 여기서 누른 상태로 여기에서 이쯤에서 누른 상태에서 쭉 가시면 제일 앞 칸만 빼고 나머지가 검게 블럭이 될 겁니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 끄트머리로 한번 가보죠. 끄트머리. 여기 그게 있나 몰라. 여기 있다. 여기 줄칸 편집이라는 동네에, 자, 블럭을 잡을 때는요, 항목이란 글자를 잡을 때는 이렇게 잡는 거지만 이 칸을 잡을 때, 칸, 이 네모 한 칸을 우리는 셀이라 그래. 셀. 이 칸을 선택할 때는요, 굳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올 필요 없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바로 옆에서부터 시작해서 씩 지나가면 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오는 사람은 고생해서 오는 거고, 이렇게 오는 사람은 샥 오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표 그룹에 여기 보면 줄칸 편집이라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 너비가 같아지는 거고 밑에 거는 높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자, 너비를 같게끔 누르면 알아서 이 네 개가 또 너비가 같아져요. 과거에 이런 기능이 없으니까 내가 다 숫자값으로 늘리고 줄이고 해야 돼. 근데 지금은 마우스 블럭 잡아서 쿡 치면 답이 되더라 이거야. 자, 그 다음 또 하나. 얘들은 돈이죠. 돈. 얘들은 돈 얘기잖아. 돈 얘기. 숫자는 오른쪽에 나타나야 예뻐요. 그래서 블럭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주식비 수입에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블럭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끄트머리에 가시면 오른쪽 정렬이라고 있어요. 오른쪽 정렬. 이게 컨트롤 쉬프트 R이라고 써있네요. 컨트롤 쉬프트 R이라고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C 누르면 가운데고, 그냥 마우스를 클릭해도 되는데 키보드로 작업하다가 키보드를 빨리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때 이 명령을 외우면 컨트롤 쉬프트 R을 누르면 오른쪽 정렬이 탁 된다는 거고, 우리는 그냥 마우스를 클릭합시다 이거지. 또 하나 봅시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숫자잖아요. 숫자들은요, 이 사이사이가 이 컴마가 찍혀야 예뻐요. 이게 세 자리마다 천 단위마다 구분교 찍어줘야 예쁘거든요. 이거를 수작업으로 찍으려니까 귀찮은 거야. 그때 이제 똑같아. 블럭 잡고 저 끄트머리에 가면 표편집이란 동네에 천 단위마다 구분교 쉼표 찍어주는 게 있어요. 숫자 1000 해갖고 나와 있는 거. 이걸 누르면 자릿수 넣기, 다시 눌러서 자리점 빼기, 이런 게 있어요. 자리점을 넣으면 알아서 천 단위마다 슉슉슉 들어가요. 이게 없었던 기능인데, 엑셀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엑셀. 우리 엑셀 배울 거 아닙니까? 근데 엑셀 안에도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한글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능이 있어야 편하겠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없던 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편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 제목줄 있죠, 제목줄. 제목줄. 얘는 가운데 정렬해 보기 좋겠고, 이것도 얘들도 가운데 정렬하면 좋겠고, 이런 건 오른쪽 정렬이나 왼쪽 정렬보다는요 가운데 떡하니 와야 좋아요. 숫자는 오른쪽에 와야 좋고요. 얘들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들도 가운데 정렬하면 좋겠지. 6월 급여, 6월 다음에 한 칸 띄워서 급여라고 쓰든지, 뭐 치과 방문도 성한 다음에 치과를 띄고 방문을 띄든지, 이거는 여러분 마음이고, 이거는 이제 만약에 주식비가, 이건 주식비로 이제 98만원 나간 거예요? 주식 하는데 비용이 들어간 거야? 식비 들어가는데 비용이 들어간 거야? 하여튼 이 사람은 3일날 썼고, 급여는 뭐 5일날 받았고, 의료비는 뭐 6일날 나갔고, 뭐 통신비는 12일날 나갔고, 교통비는 15일날 나갔고, 수익금은 20일날 들어왔고, 이렇게 쓰면 되지. 이것도 가운데 정렬하면 되겠지. 아이, 그럴 거라면 싹 다 가운데 정렬하고, 보세요. 다 가운데 정렬하고 숫자만 오른쪽 정렬하면 편했지. 여기 조금 가운데, 여기 조금 가운데, 저쪽에 조금 가운데 이러지 말고 다 가운데, 그 숫자만 오른쪽 이러면 또 편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겁니다. 아쉬운 게 하나 생겼어요. 아쉬운 게 생겼는데, 이거야, 이거. 6월이 우리 앞에 88쪽에 보시면 가운데 떡하니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블럭 잡고요. 이 동네를 블럭 잡아. 첫 줄을. 저 줄을 블럭 잡고 뭐 하면 된다? 병합하면 돼. 병합. 여기 있네. 셀을 하나를 합치는 거.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돼요. 여러분들 컴퓨터는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나서 그 동네에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뭐라고 메뉴가 떠요. 이 메뉴가 뭐뭐인지 모르면 힘들거든요. 근데 많이 해본 사람은 지금 블럭 잡은 거에 대한 메뉴는 뭐뭐가 있어 라고 알지만, 초보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럼 블럭 잡고 오른쪽 누르면 메뉴 나와요. 그럼 여기에 천 단위마다 구분 쉼표 넣는 기능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에 들어가서 뭐 셀 너비를 같게 하는 기능도 있고, 셀 합치기도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합치기를 누르면 얘가 뻔하니 합쳐져요, 하나로.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면 딱하니 가운데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합치기 싫어, 원래대로 돌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쪼개야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개로 쪼개야지. 그럼 어떻게 쪼갤까? 요거로 쪼개는 거야. 여기. 아까 합치기 옆에 밑에 보시면 셀 나누기라고 있잖아요. 이걸 눌러가지고 몇 개로, 줄이 아니라 칸이죠. 칸. 5칸이잖아. 5칸 나누면 보세요, 엉망됐잖아. 엉망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까는 좁히고 넓히고 막 그랬는데, 얘는 5등분을 다 치니까 원래대로 돌아간 거야. 그러면 여기만 요렇게 해서 아까 여기랑 맞춰주고, 얘는 맞춰주면 되고, 나머지는 뭐 하면 돼요? 또 너비를 똑같이 맞춰주면 되지. 너비를 아까 너비 이게 벌어졌었지 않습니까? 벌어진 너비를 어떻게 했어요? 간격을 같게 맞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얘도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요것도 요렇게 끄트머리에 가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 얘랑 너비가 같아졌고, 나머지 너비는 마우스를 하나씩 조절하면, 돼요. 이렇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라? 너비를 같게 해라 라고 하면 알아서 착 되더라. 이거지. 잘하면 척척척 하는데 못하면 뭐예요? 한참 밑에 하는 거겠지. 하나씩 연습하시는 건 하나씩. 다시 책으로 돌아갑니다.
94페이지. 이 전체를 우리가 전체를 블럭 잡아서 가운데 정렬을 했었고 숫자만 따로 오른쪽 정렬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책에는 또 94페이지 7번에 뭐라고 써있죠? 글 거라고 크기를 지정 안 했잖아. 그럼 지금 하면 되지 뭐. 보세요. 6월이라는 글자 섭자 시작해서 쭉 하면 밖에서 잡으면 안 돼요? 밖에서 잡으면 표가 블럭이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표 겉에만 잡은 거야. 겉에. 속에는 못 잡은 거야. 속에는 어떻게 잡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는 거지. 그래서 책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무슨 글꼴? 굴림이란 글꼴을 쓰고 굴림. 굴림이 뭔지는 몰라도 굴림 또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11포인트 하래. 11포인트. 가운데 정렬을 할 필요 없죠. 아까 가운데 했다가 했으니까는. 자, 95페이지. 표가 나름대로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우리는 제가 임의적으로 여기다 날짜를 썼어요. 며칠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며칠 쓴 게 싫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만 블럭 잡으세요. 그리고 키보드에 딜리트. 딜리트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글자를 쓸 때 지울 때 쓰는 건데 딜리트는 커서 껌뻑껌뻑 거리는 커서 오른쪽 거 지우는 거고 백스페이스는 커서를 왼쪽 걸 지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걸 블럭을 잡거나 어떤 거를 지우고 싶을 때는 무조건 딜리트를 눌러요. 낱글자를 지울 때는 커서를 클릭해 놓고 백스페이스냐 딜리트냐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지우지만 그렇지 않고 블럭을 잡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표 자체도 지운다 그러면 그냥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는 거예요. 95페이지 한번 해볼게요. 나는 여기 수입란만 선택하고 싶어. 수입란만 거 클릭해보세요. 수입란을 클릭하면 수입이 선택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보세요. 아까는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수입란만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럴 때는요 딴 데를 같이 블럭 잡아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블럭 잡았죠. 이렇게요. 그리고 수입을 다시 클릭하면 수입란만 선택돼요. 다른 데를 선택했다가 클릭하면 수입란만 선택이 돼요. 근데 책에는 얘가 빨간색이 아니라 안에가 허연색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만큼 블럭 잡겠다 해서 드래그 하잖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빨간색이 끄트머리에 나타나요. 근데 하나만 선택했을 때 또는 여러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얘가 안에가 빨갛게 동글뱅이가 생기거든요. 근데 책에는 하얗게만 돼 있을 때는요. 자, 보세요. 블럭 잡고 딴 데 클릭하세요. 딴 데. 밖에 클릭하기가 애매하면은요. 키보드 중에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거. 키보드 제일 왼쪽 위에 뭐가 있죠? ESC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걸 누르면 사라져요. 블럭이. 그렇죠? 그 상태에서 수입이란 글자를 클릭하고 그 동네를 클릭하고요. 책에 뭐라고 써있어요? 뭐 누른다고 써있어요? F5번. 오케이. F5번을 누르면 거기가 허연 동글뱅이가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본래는 키보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이렇게 키보드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내가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F5번을 누르는 거예요. 마우스가 아니라. 자, 이번에는
여러 개를 선택해 볼게요. 여러 개. 그럼 지금 F5번을 누르면 하나가 이렇게 하얗게 된 동글뱅이가 선택이 돼서 셀이 선택됐지 않습니까? 이때 F5번을 한 번 더 누르면 안에 빨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키보드를 움직여 보세요. 화살표를. 그럼 이제 블럭이 돼. 아까는요, 이렇게 안에가 허연 상태의 동글뱅이가 있을 때는요, 움직이면 계속 움직이기만 해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F5번을 한 번 더 누르고 움직이면은 이제 블럭이 된다고. 블럭. 이렇게 하다가 F5번 한 번 더 누르면 세 번째 누른 거죠? 전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블럭 잡을 때 보세요. 이렇게 블럭 잡는 게 편하지, 마우스를. 이걸 키보드로 하려면 어떻게 돼? F5번 누르고 한 번 더 눌러서 내려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마우스는 휙 하면 돼. 근데 이 안에 표가 굉장히 많아. 이거 한꺼번에 블럭 잡으려면 어떻게 돼? F5번을 띵띵띵 그러면 되지. F5번을 여기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선택돼요. 어쩔 때는 또 마우스가 필요하고 키보드가 필요하고 다 달라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F5번 키를 누르면 셀이 선택되고 한 번 더 누르면은 그때 빨간색이 생기면서 이때 키보드로 움직이게 되면 블럭이 들어가고, 이때 블럭을 잡고 하다가 에이 나는 F5번 한 번 더 누를 거야 그러면 세 번 누른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도 있죠. 보세요. 이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있죠. 이거는 첫 줄을 블럭 잡아요.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다른 데를 블럭을 잡아요. 책에 있어요. 95쪽에 보면은 지금 이 항목하고 수입하고 지출 블럭 잡는 건 쉽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근데 항목하고 비고란을 블럭 잡고 싶대. 그럼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먼저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나중에 있는 걸 블럭 잡으면 따로따로 블럭이 된다. 그래놓고 글자의 크기를 바꾸거나 색깔을 바꾸거나 글꼴을 바꾸면 보세요. 편하잖아요. 이렇게 커져라 세져라 이렇게 다 되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할 때 쓰는 거다. 이걸 이제 마우스로 하는 방법, 키보드로 하는 방법 달리 있었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 다 잡아볼게요. 다 잡는 건 저 6월이라는 글자부터 쭉 6월이라는 글자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드래그를 하면 선택이 되겠죠. 이거를 밑으로 옆으로 이래도 되고 옆으로 밑으로 해도 되고 그냥 대각선으로 쭉 지나가도 되고. 여기 뭐 할 거냐면은요, 배경 색깔을 좀 넣으려고 그래. 배경 색깔. 그러면 배경 색깔은 어떻게 꾸미는 거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지금 여기 보면 표 메뉴잖아요. 표 메뉴에 보면은 표 만드는 상태 또 만들어도 되는데 표는 아닌 것 같고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여기 보면 셀 속성이라고 있어요. 셀 속성. 여기 보면 뭐가 있을까? 셀 테두리, 이거는 셀 배경색, 이건 셀 음영 뭐 이런 거 있고, 여기는 셀 테두리 모양, 셀 테두리 굵기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보면 페인트 통 엎어놓는 거, 엎질르는 그림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셀 배경색. 얘를 누르면 아이씨 안 움직여. 그 옆에 화살표 눌러서 예를 들어서 색깔을 마우스를 갖다 대기만 해도 안에 색깔이 변환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어. 그럼 뭐 해라? 다른 색. 여기 있는 색깔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다른 색 가서 이 중에서 색깔을 하나 고를 수 있지. 노란 거, 뭐 녹색, 뭐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걸 선택하고 설정 누르면 색깔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블럭을 잡았을 때하고 원래 색깔을 블럭 잡으면 색깔이 반대로 변해서 좀 이상하게 돼요. 검은 글씨를 블럭 잡으면 흰 글자로 나옵니다.
근데 책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까 저는 여기에서 셀 속성에 가서 배경 색깔을 뭐 노란 거로 녹색으로 칠하라고 했는데 책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블럭을 잡고 블럭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는데 셀 테두리 및 배경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각 셀마다 적용이라는 거 있어요. 그렇죠? 이걸 누르래요.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각 셀마다 적용 누르는 게 있고 하나의 셀처럼 적용하는 게 있는데 일단 각 셀마다 적용을 누르래요. 눌러서 가면 배경이 있고 대각선이 있고 배경이 있네. 배경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배경의 색깔이 저는 녹색을 칠해놨으니까 녹색이 보일 테고 이 면색을 클릭해가지고 여기 있는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노란색으로 바꾸라든지 이렇게 바꾸면 노란색으로 칠해지겠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책에서는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97페이지 보세요. 97페이지. 97페이지 4번 그림 보시면은 97페이지 4번 그림 보시면은 이 표에 제일 왼쪽 있죠. 왼쪽. 제일 오른쪽 있지 않습니까? 손이 없어요. 그 제일 윗줄과 제일 아랫줄은 빨간색으로 두 줄짜리를 집어넣으래요. 97페이지 중간에 4번 그림 보시면은 6월이라고 써있는 윗부분이 빨간 거로 되어 있고 제일 아랫줄이 빨갛게 두 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며칠한 항목 왼쪽에는 선이 없어졌어요. 오른쪽 비고난 오른쪽도 선이 없어졌고요. 그러면 두 줄 넣는 거하고 선을 없애는 거하고 같이 못해요. 두 줄을 먼저 넣고 선을 없애든지 선을 없애놓고 나서 나중에 두 줄로 넣든지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해볼게요. 블럭 잡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자, 여기 표에 보시면 여기 표 메뉴에 보시면은 아까 뭐 줄칸 편집이니 셀 속성이니 따지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표 메뉴 오른쪽에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그렇죠? 얘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하나의 셀처럼 적용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셔도 되고 그렇죠? 이때 테두리로 가보면 돼요. 테두리 두 줄짜리 넣어볼게요. 두 줄짜리 위아래만. 자, 그러면 여기 두 줄짜리 선택하시고 색깔은 다른 색에 들어가서 빨강 선택하시고 빨강. 두 줄짜리 선택하시고 색깔은 어디? 다른 색에 들어가서 검정, 흰색, 주황, 빨강 이런 거 있어요. 그 빨간색 선택하고 설정. 그리고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윗동네하고 아랫동네하고 윗줄과 아랫줄만 두 줄로 그리겠다. 설정. 보여드리죠? 자, 먼저 보세요. 제가 가운데를 누르면 가운데가 두 줄이 되잖아요. 이 가운데 두 줄이란 말은 뭐냐면 여기 왼쪽에 퍼렇게 지금 변환되어 있는 표가 있는데 제일 윗줄이 있고 제일 아랫줄이 있고 사이사이마다 가로줄이 있잖아요. 가로줄. 그 가로줄이 현재 이거 제가 건든 게 가로줄이에요. 세로줄이에요. 이거 사이줄. 그 다음에 제일 위쪽과 제일 아래쪽은 얘가 윗줄이고 얘가 아랫줄입니다. 그럼 얘를 두 줄로 설정을 하면 이게 두 줄로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엔 다시 셀 테두리 배경에 가서 각 셀마다 적용에 들어가서 선 없음을 선택하고 제일 왼쪽과 오른쪽만 없앨 겁니다.
제일 왼쪽 이거는 뭐예요? 안쪽에 들어있는 세로선들. 이거 건들면 안되고 제일 왼쪽에 있는 거하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두 가지만 선을 없앨 거예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사라져요. 근데 이 표 안에다 클릭을 하면 없던 선이 점점 하고 나타나요. 이 동네 안에다가 마우스, 자, 잠깐만요. 색깔은 없앨게요, 다시. 색깔은 없애는데, 자, 이 동네 안에다 클릭을 하면은요, 저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지워졌었는데 점점 하고 나타나요. 표 밖으로 나가면 선이 사라진 게 보이고, 표 안을 클릭을 하면 점점이 나타난다고. 점점이 나타나는 거는 뭐냐면, 본래 있었는데, 네가 가린 거야. 이런 뜻이. 지금 97페이지 제일 아래 그림에 보시면 점점이 떠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마우스를 클릭하면 점점점이 나타나고 마우스를 표 밖으로 나가면 안 보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보기에 가서 보면은 보기. 저 보기라는 메뉴 보세요. 문단부 우리 꼭 보세요 그랬어요? 조판부는 보지 마세요 그랬고요. 근데 그 옆에 투명선이라고 있어요. 투명선이라고 있어요. 투명선. 그 투명선을 선택을 하면 표 밖에 나가도 점점 하고 보인다 이거야. 그럼 왜 보이느냐? 선이 있었는데 뭔가 건드렸구나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기에 가서 이 투명선은 보지 마세요. 평상시에는. 투명선을 보시면 정신없으니까 보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선을 깔끔히 좌우를 없앴으니까 없어진 게 보여야지. 대신에 그 안에 클릭하면 없어졌던 선도 보이긴 보이지만 이거는 이 안에 들어오면 보이는 거고 밖에 나가면 안 보이고. 되게 헷갈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완성이 됐다는 전제하에 두고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할게요. 안 되신 분 말씀하세요. 그래서 97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쁘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제목줄이라는 말은 건 이거죠. 요거 여기다가 색깔을 좀 넣으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있죠. 아까 제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에 가서 각 셀마다 적용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그런데 아주 예전부터 고수들만 쓰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블럭 잡고요. C라고 알파벳 C를 누르면 탁 떠요. C. 셀 모양 꾸미는 거예요, 셀. 셀의 약자 C. 이거는 컴퓨터 어디에도 없어요. C를 누른다라는 뜻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있었는데, 화면에 있었어요. 근데 그 메뉴가 바뀌면서 지금 메뉴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쓴 기능 그대로 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쓰는 거야. 아는 사람만. 우리 책에도 써 있어요. 어디냐면은 96쪽. 블록을 잡고 선 모양 꾸미는 거 있었죠. 아까 선. 빨간 줄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L 그러면 돼. L. 라인의 약자. L로 누르면 여기 테두리로 가고 C 누르면 배경으로 와요. 그럼 L하고 C 둘 중에 그냥 C만 누르자고. 셀이니까. 셀에 어떻게 꾸미고 싶어? 그럼 블록 잡고 C 그러면 되거든. 그럼 여기 와서 색깔을 넣어도 되고 테두리를 꾸며도 되고 하는 거니까. 자, 색깔에 와서 무슨 색깔을 줄 거냐면은 그냥 뭐 노른자색, 계란 노른자색을 선택해 보죠. 뭐.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뭐. 책에서는 에메랄드 블루 90% 밝게라는 걸 선택하라는데 뭔 말인지 어려워요. 자, C 누르고 여기 가서 에메랄드 요거 90% 밝게라는 걸 쓰래요.
근데 에메랄드 본 적도 없고 루비나 사파이어는 더더욱 본 적도 없고 그냥 금반지가 제일 좋아. 누런 거. 전 누런 거 선택할 거예요. 누런 게 아니래. 계란 노란 자색이네. 자, 그런데 제일 난감한 게 뭐냐면 나는 마무리했다고 쳤는데 야, 더 넣어. 모자라, 더 넣어 이거야. 옆으로 넣는 거냐 아래로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옆으로 넣는 거 더 힘들어요. 오른쪽으로 추가하는 거, 왼쪽에다 추가하는 거, 사이에다 껴넣는 거 되게 불편해요. 근데 아래로 늘리는 건 쉬워요. 아래로 늘리는 건 되게 쉬워요. 자, 제일 끝자리가 이 자리죠? 끝자리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탭키 찾아보세요. 탭키. 키보드 왼쪽에 보면 탭키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 탭키만 누르면 막 생겨. 눌러보세요. 막 생겨. 너무 많이 생겼네. 탭키를 누르다 보니까 심파람 났다고 막 눌렀더니 막 생겼어. 그럼 블록 잡으세요. 블록 잡아. 그리고 딜리트 키 눌러. 자, 다시 보세요. 제가 공간이 없어서 얘를 늘렸어요. 늘리는 거는 끝에다 놓고 탭키만 누르면 막 생겨요. 줄이 생겨. 근데 너무 많이 생긴 거야. 그냥 없애야 돼. 없애는 거는요, 일부만 블록 잡으면 안 돼요. 줄 자체를 다 잡아야 돼. 이렇게 다 잡고 지울 거 아닙니까? 지우는 게 딜리트예요. 그런데 딜리트를 누르면 알맹이만 지울래? 알맹이만 지우고 이 선 자체 셀들은 남겨둘래? 그럼 남겨라 그러면 내용만 지워지는 거고, 에이 통으로 다 지워! 그러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통으로 다 지워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월세 수익금 밑에다가 또 뭐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또 필요하면 집어넣으시면 돼요.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요, 여기다가 여기다 합계라고 쓸까. 합계. 여기다 합계라고 쓸까. 합계. 그러니까 지출의 합계하고 수입의 합계를 여기다 각각 계산해 넣어야 돼. 책에는 비고란 지우라 그랬는데 지우지 않고 그냥 둘 거고요. 수입란의 합계를 계산하고 지출란의 합계를 계산해야 되는데 사람이 직접 계산하는 거 아니고요. 명령을 줄 겁니다. 여기 수입란의 밑에 비어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블럭을 잡으세요. 그럼 표 메뉴에 가시면 어디 계산하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계산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계산식이라고 있어. 계산식. 아까 천 단위마다 구문기호 넣어주는 거 중에 그 바로 위에 보면 계산식이라고 있습니다. 눌러보셔서 블럭 합계. 다시 보세요. 여기 지출란도 블럭을 잡아서요. 지출란 블럭 잡는데 지출이란 글자 밑에 있는 98만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제일 밑에가 답이 들어갈 공간이에요. 거기까지 블럭을 잡고 표 메뉴상에 있는 여기 보시면 표 편집에 보면은 아까 그 천 단위마다 구분 쉼표 넣어주는 거 위에 보시면 계산 공식 넣는 거 있어요. 누르시고 합계. 지금 지출란에 평균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합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럭 합계를 누르시면 블럭 합계가 들어가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의료비가 18만 5천원이 아니라 8만 5천원이었어. 8만 5천원. 그럼 뭐 합계도 변하겠죠. 다시 얘를 18만 5천원을 고치면 합계란도 10만원이 증가되겠지.
여기 지금 주식비가 98만원인데 98만원이 아니라 98만 5천원이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합계란도 5천원이 변동이 되겠죠. 알아서. 그러니까 수입란에 있는 데이터가 바뀌면 합계도 바뀌는 거고, 지출란의 내용이 바뀌면 합계도 자동으로 변환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합계예요. 자동합계.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거고요. 여기 이제 날짜 쓰는 난에는 며칠 쓰면 되는데, 합계란 왼쪽에도 날짜 쓰러가는 부분이 있죠. 여기 들어가면 안 되거든. 주책맞게 여기다 5일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 여기다가는 F5번 키 누르고, F5번이 뭐라 그랬죠 아까? 셀을 선택합니다. 이거. C는 뭐죠? 셀을 꾸밀 겁니다 라는 거고, 대각선에 가서 여기는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고 대각선을 확 그어버리세요. 책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대각선을 그은 것 같은데 양쪽을 다 넣으면 되지. 이렇게 양쪽을 다 넣으면 여기는 제발 숫자 쓰지, 뭐 글자 쓰지 마세요 라는 거로 대각선을 확 그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 들어갔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며칠 안에는 우리가 쓰면 되겠지. 뭐 쓰면 되겠지. 우리 합계란도, 여기 합계란도 색깔 넣어볼까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합계란 전체 줄을 블럭 잡아서 색깔을 넣어보죠. C 색깔을 넣는데, 빨간색 넣기도 그렇고 노란색 넣기도 그렇고, 이번엔 다르게 색깔을 넣어볼 거예요. 다르게. 그라데이션을 선택해 보세요. 그라데이션 찾으셨어요? 그라데이션은 뭐냐면, 우리 103페이지 보시면 색깔이 하얀색에서 보라색으로 점차 진하게 나오는 거 있을 거예요. 여기 103페이지 보시면 색깔이 점차 변하고 있죠. 밑에 색깔이. 그걸 그라데이션이라 그래요. 그냥 수평을 하던 수직을 하던 여기 쳐주시면 돼요. 자, 수직 말고 수평 찾을 거고요. 시작색은 흰색이고 끝색은 보라색을 찾아보세요. 뭐 보라색 말고 진달래색이 있어. 진달래색. 이걸 선택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점차 변합니다. 색깔이 번지듯이 지나가게끔 하는 거를 디자인 용어로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요. 네. 대각선은요, 자, 지금 이렇게 블럭을 잡고 나서 클릭을 하면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는 클릭하고 F5번을 눌러야 셀이 선택되죠. 그리고 C를 누르면 배경이 나왔는데, 배경 옆에 대각선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대각선 항목에서 가로대각, 세로대각선 있지 않습니까? 대각선이라는 게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잘 보세요. 대각선 중에 위에 게 어떤 방향이에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게 위에 있잖아요. 이거를 보세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어디 갔느냐, 요렇게 긋는 거, 이렇게 긋는 거, 이거를 주대각선이라 그래요. 우리 본래.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주대각선이고 아래에 있는 게 보조대각선이에요. 우리는 그냥 대각선 방향을 가지고 대충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리지만, 이게 용어가 있더라고요. 용어는 모르더라도 책에서는 한쪽만 했죠. 한쪽만 이렇게 했잖아요. 주대각선만 그려놨는데, 이렇게 그려놨는데 저는 그냥 다 넣은 것 뿐이고요. 자, 이제 날짜를 쓸 겁니다. 날짜. 자, 보세요. 날짜 쓰는 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1,
밑에 2. 그럼 이제 3, 4, 5, 6, 7 쓰면 되겠지. 아까처럼 1일, 5일, 8일 따로따로 쓰는 거라면 따로따로 써야 되지만 연속으로 써야 되는 경우 있단 말이야. 연속을 쓸 때는 먼저 두 개를 써놔요. 그리고 블럭을 잡으세요. 1 쓰고 나서 3을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블럭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1, 3 다음에는 뭘까? 2를 썼으니까 다음에는 3이 되겠지만 2라고 4를 쓰면은 1, 4, 7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A 누르면 오토 촥 하고 번호가 자동으로 생겨요. 그냥 숫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105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다가 1이라고 쓰고 3이라고 쓰고 나머지 쭉 블럭 잡고 A를 누르면 1, 4, 5, 7, 9 가는 거고 2, 4라고 써놓고 블럭 잡고 A를 누르면 2, 4, 6, 8, 10 하고 가는 거고 이 책에 있는 대로 월, 화라고 쓰고 블럭 잡고 A를 누르면 월, 화, 수, 목, 금, 토일 나가는 거고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선연중 이것도 있어요.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자동 채우기 기능이 여기 있어요. 아까 여기에 자동 채우기 기능이 있는데 어디 있더라. 채우기에 보면은 이거 있어요. 이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태종, 태조, 정종,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종, 인면, 광인, 고순, 헌철, 고순. 이런 것도 있네. 갑자, 을축, 병인, 정모, 무진, 기사, 경모. 이게 뭐 60갑자인데? 60갑자도 있고 입춘, 우수, 경칩 이런 것도 있고 하나, 둘, 셋, 넷도 있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도 있고 1, 2, 3, 4도 있고 갑을병정, 뭐 자축이며 진사오미 이런 것도 있고 썬데이, 먼데이도 있고 엑셀에 본래 있었던 기능이에요. 이게 엑셀에는 월화수목금토일 갑을병정, 뭐 자축이며 진사오미 60갑자는 있는데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이건 없더라고. 이런 것.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면 이거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이런 것도 엑셀은 없는데 아래 한글에는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제가 뭐 입춘, 우수 선택을 하고 채우기를 누르면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죠. 알아서 들어가는 거야. 여기다 블럭 잡고 채우기를 들어가는데 채우기 기능을 여기서 선택하면 돼. 내가. 그래서 나는 월화수목금토일을 선택할 거야. 그럼 월화수목금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다가 나는 3 쓰고 여기다 8 썼어. 야, 3 쓰고 8 썼어. 8. 그러면 3, 8 다음에는 이제 5씩 증가되는 거니까 5씩 증가되겠지. 그런 기능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보세요. 여기다 월, 여기다 화, 수 하고 써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라? 블럭 잡고 A 누르면 착 알아서 채워지더라 이거지. 그런 게 편하더라.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써먹으시면 되고 외우진 못하더라도 맞아 어디서 들었는데 맞아 그런 거 있다 그랬어 라는 것까지만 기억하시고 다음에 이 책을 보시면 맞다 이런 거 우리 예전에 배웠지 하고 써먹으시면 되잖아. 자동 채우기가 뭐야? 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워드 작성은 과거에는 글만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계산도 가능하고 동영상도 재생돼요. 여기서 동영상도 별게 다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얘를 하나 그대로 뺏겨가지고 7월달을 하나 만들게요. 7월달 이거 다시 만들면 귀찮지 않아요? 그럼 얘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그대로 뺏겨서 붙여가지고 7월로 고치고 숫자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이 표 밖에다가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표가 선택이 돼요.
아까는 표 테두리를 클릭해서 표 자체를 선택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표 밖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클릭하면 표 자체가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사하세요. 복사하고 표 밖에다 클릭하고 나서 뭐 하면 돼? 붙이기 하면 들어오겠지. 다시 보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표 밖에 왼쪽에다 놓고 클릭을 하면 표 자체가 이렇게 시커멓게 변해요. 안 변해요? 이 테두리선, 이 테두리선 있죠? 테두리선, 겉테두리.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보이잖아요. 여기 글자처럼 취급지 선택하고 설정 누르면 이제는 선택돼. 그러면 글자처럼 취급의 의미가 뭐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지금은 어려우니까. 이제는 이제 되고요. 그래서 복사를 하고, 그러면 아까처럼 얘가 글자처럼 취급이 안 돼 있으면 백날 선택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표 자체를 클릭하고요. 표 자체를 클릭하고 얘를 복사해도 돼요. 그럼 내려와서 붙이기 누르면 어떻게 될까? 붙지. 표를 겉에서 블럭 잡아서 복사하나 표 자체를 선택해서 복사하나 어차피 표는 복사가 돼요. 그런데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으면 수월하다 이거야. 수월하다. 일이. 그 얘기는 아직 안 드렸고요. 설명을 안 드렸고요.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편하다는 것까지만 얘기했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거는 표를 글자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잖아. 글자처럼. 그럼 글자가 뭐예요? 저기다 글자가 써놨잖아. 이렇게 글자 이게 글자죠? 이게 글자잖아. 근데 이렇게 클릭하면 글자가 선택되죠? 그냥 표도 이게 한 글자로 인식하겠다. 한 글자. 크지만 하나의 글자처럼 인식하겠다는 뜻이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블록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기가 수월하고요. 차후에 얘가 보세요. 제가 표 밖에 나가서 가운데 정렬 그럼 가운데가 되거든. 오른쪽 정렬하면 표도 오른쪽 가죠. 지금이야 표가 꽉 찼으니까 가운데 오른쪽이 의미가 없지만 표가 줄어들면 오른쪽 가운데 왼쪽 다 온단 말이야. 글자도 가운데 그럼 가운데 오고 오른쪽 그럼 오른쪽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 자체도 뭐가 하나의 글자처럼 만들어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겠다 이거지.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이니까 보세요. 얘를 끌고 이렇게 가져가면 글자 앞으로 가고, 얘를 끌고 글자 사이에다 집어넣으면 글자 사이에 들어가고, 표를 끌고 밖으로 나가면 글자처럼 밖으로 빠져나가고, 글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아직 우리가 안 배운 거라서 세밀하게 아직은 좀 더 배우고 나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고 그랬더니 이제 표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주면 돼요? 7월로 고쳐주고, 여기 숫자를, 이 숫자 있잖아요. 이 숫자를 여러분이 고쳐보세요. 이 숫자를 7월달 거는 얼마래? 290만원인가봐. 잠깐만요. 자, 책에 있는 대로 숫자를 고쳐주시고, 고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블럭 잡아서 딜리트 키 누르면 딱 지워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아까 여기 6월달 거 그대로 복사된 거를 7월달로 고쳐갖고 숫자를 고칠 거 아닙니까? 그때 지워버리고 다시 쓰세요. 그러면 되죠. 뭐.
7월달도 고치고 6월달 걸 복사해서 7월달로 넘겼는데 고쳐놓고 보니까 조금 이쁘다 안 이쁘다 따져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를 붙여보면 좋을까 하는 건데 뭐를 하면 좋을까? 뭐를 하면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요. 자, 일단 여기를 블럭 잡습니다. 1서부터 이렇게 합계는 빼고 며칠서부터 시작해서 합계는 빼고 그래 놓고 도구라는 메뉴로 가래. 도구 저 위에 도구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정렬이라고 있어. 정렬 찾으셨어요? 네. 정렬을 누르시면은 필드 1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필드 3으로 바꾸래요. 필드 3. 다시 볼게요. 제일 위에 7월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뺄 거고요. 밑에 합계라는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알맹이만 잡을 거예요. 며칠서부터 비고란까지 이렇게 잡고 도구에 가서 정렬할게요. 정렬은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데 1이 첫 번째고 항목이 두 번째고 수입이 세 번째예요. 그러면 필드 3을 선택하고 이 안에 숫자가 적혀 있죠? 글자가 아니라 숫자 987로 하겠다고. 987이 뭐야? 큰 놈이 위에 작은 놈이 아래로 내려가라고. 290만원이 위에 49만원이 밑에 내려오라는 얘기야. 하고 실행을 누르면 수입을 기준으로 크기가 나열됐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는 이제 수입이 올라갔으니까 나머지 여기는 0000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지출인데 지출은 순서가 안 맞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블럭 잡고요. 블럭을 잡고 정렬에 가서 도구 정렬에 가서요. 첫 번째 기준은 3이고 987 두 번째 기준은 필드 4고 987 필드 3은 수입란입니다. 필드 4는 지출란이에요. 그렇죠. 수입란이 큰 순서가 위에 있고 작은 순서가 내려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주식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는 다 빵빵빵빵이지 않습니까? 비어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네 번째 지출란을 기준으로 해라 이거지. 지출란. 그래서 실행을 누르면 이제는 큰 게 위에 작은 게 아래로 다시 갈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요. 지출을 기준으로 작은 순서가 올 거예요. 지출을 기준으로 작은 순서가 오고 지출이 끝나고 나면은 수입란도 작은 게 위에 큰 게 아래로 내려가게 할 겁니다. 의미 아셨어요? 지금은 수입을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고 비어있으면 지출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거꾸로 지출을 기준으로 먼저 할 거예요. 근데 작은 게 위에 올라오게 할 거고 그러면 지출이 두 개가 비어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수입이 지금의 반대처럼 해볼 겁니다. 하세요. 알맹이만 이렇게 잡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항목 순서대로 정렬하라 그러면 두 번째 항목이니까 필드 2를 쓰는 거죠. 필드 2 가나다 순으로. 그럼 급여 그 다음에 교통비 해가지고 통신비가 제일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얘가 끼어버렸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엉망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생기면 되돌려 놓고 알맹이만 블럭 잡는 거. 알맹이만 항목의 이름을 잡고 들어갔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맹이만 블럭을 잡아서 여기는 다시 필드 2고요.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면 교통비, 급여, 통신비까지 순서대로 내려갔죠. 근데 제가 이제 요구한 건 뭐냐면 지출 금액이 먼저 나오게끔 하는 거야. 지출 금액 중에서 작은 게 위로 나오고, 그럼 지출이 없는 수입란은 제일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수입도 작은 게 위로 올라가고 큰 게 나중에 깔려라 그러면 알맹이만 다시 잡고 정렬에 가서 지금 지출은 네 번째 거죠? 네 번째 거로 선택하고 012. 그 다음에 똑같으면 필드 세 번째 거 지출란을 기준으로 수입란을 기준으로 012. 012는 오름차순이라 그래요. 강감찬 씨가 먼저 나오고 홍길동이가 나중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987은 뭐냐면 큰 숫자가 위에 있고 작은 숫자가 아래로 내려가는 내림차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숫자일 때하고 글자일 때하고 달라요. 그래서 글자일 때를 따져보는 걸 해보고 숫자일 때를 따져보는 걸 해본 건데, 이렇게 실행을 하면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가 0이잖아요. 여기가 0이잖아. 0이니까 먼저 나온 거야, 이게. 근데 우리가 원한 거는 얘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0, 0인데, 그러면 거꾸로 보세요. 수입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지, 뭐, 수입을. 수입란이 3번이니까 수입란을 012로 잡고, 그러면 여기 0000 비어있는 데가 0이고 49만원 290만원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내려오겠죠.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뭐가 들어갈까? 필드 4로 012로 해볼까? 이게 맞을래나 몰라? 됐네. 그렇죠. 우리는 얘를 기준으로 보려고 그랬는데 밑에 있는 00 비어있는 데가 위로 올라가 버리는 문제가 생기니까 거꾸로 수입란을 기준으로 여기를 먼저 나오게 해라 이거지. 그럼 이 중에는 나머지 네 가지가 또 순서를 매겨주면 된다 이거지. 엑셀에서는요 비어있으면 계산을 안 해요. 엑셀에서는 이렇게 정렬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지출란을 기준으로 작은 순서대로 정렬하시고 똑같으면 수입란을 기준으로 다시 정렬하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비어있는 거는 계산을 안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아래 한글은 다 키보드로 글 쓰는 난이지 않습니까? 비어있으면 빈 대로 다 처리가 돼요. 그게 조금은 다른 의미인데 하여튼 간에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아요. 아까는 이렇게 블록 잡아서 처리했더니 됐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블록 잡으니까 안 되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알맹이만 잡고 하자 그죠? 알맹이만. 하여튼 뭐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놓을 수밖에 없다 이게. 자 111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아까 뭐였죠? 항목 4를 기준으로 작업한 거예요. 지금 111페이지 6번에 나와 있는 거는 필드 4를 기준으로 작업을 해서 나온 게 지금 책에 있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보려는 게 아니고 이 지금 화면처럼 보게 하려면 필드 3을 기준으로 정렬시키고 필드 3이 똑같으면 필드 4를 가지고 재정렬을 해라 하고 필드 3, 필드 4를 두 개를 써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112페이지. 자, 요 밑에다가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요 밑에다가 자연휴양림이라고 쓰시고, 자, 자연휴양림이라고 쓰시고, 자연휴양림 이용 안내라고 쓰시고, 엔터 치고 줄 바꾸고, 다시 거기다 입장료 주차료라고 쓰고, 또 줄 바꾸고, 이제 표를 그려야죠. 이 표를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시면 표가 몇 줄 몇 칸이에요?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 있잖아요.
이거는 몇 줄 몇 칸일까요? 이걸 먼저 그릴 줄 알아려면 쉬어봐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인가요? 일곱 줄로 해서 두 개만 나눠도 돼요. 지금 크게 보면 일곱 줄이죠? 저 위에 이용요금 개인 단체만 나눠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여덟 줄로 해서 합할 건 합해도 되고 일곱 줄로 해놓고 나서 쪼갤 건 쪼개도 돼요. 몇 칸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죠?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몇 줄 몇 칸이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내 편한 대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입력에 가서 표를 만들 때 아까 8줄로 만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만들면 되겠지. 이때 글자처럼 취급하세요. 8줄에 6칸 만드시는데 글자처럼 취급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 편해요.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구분 들어가죠? 옆에 여기 기준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용요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비고란 들어가는 거죠? 여기 개인 들어가고 여기 단체 들어가는 거죠? 어른, 청소년, 어린이, 경형, 중소형, 대형, 입장권, 주차료, 여기는 1인, 1실, 1인, 여기는 1인, 1일, X는 키보드로 X라고 쓰면 되지 뭐. X라고 쓰면 되지 뭐. 붙여 쓰든지 떨어뜨리든지 이렇게 쓰면 되지. 복사해서 붙여도 되고. 여기는 1인 한 대고 이렇게. 여기 1,000원이고, 여기 800원이고, 600원이고, 500원. 비고는 안 썼어요 아직. 비고는 나중에 쓰려고. 지금 여기 이용요금은요, 이용요금은 이렇게 블록 잡아서 합해야 되죠. 블록 잡고요, M 키보드로 M 왼손은 M자 누를 딱 준비하고 있어. M자에다 딱 갖다 놔 손가락을. 그리고 마우스로 블록 잡고 M, 요것도 블록 잡고 M, 요것도 블록 잡고 M. 그냥 M 누르면 M 찍혀요. 이렇게 블록 잡고 M, 이렇게 블록 잡고 M,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됐어? 오케이, 됐지.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하래? 오른쪽 정렬하고, 자, 가운데 정렬하되 숫자만 오른쪽 정렬하면 되지. 얼추 됐죠? 자, 블럭 잡고 뭐 한다고요? M이 뭐냐면 머지, 합하는 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합치기에 M이라고 써 있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메뉴가 뜬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M이라는 메뉴가 있거든. 이걸 외워야 돼. 처음엔 몰랐는데 하다 보면 외워져. 처음에는 야, 블럭 잡고 M 누르는 거니 뭐 누르는 건지 모른단 말이야. 오른쪽 눌러봐. 야, M 누르는 거네. 그러면 이제 블럭 잡고, 보세요. 여기 이렇게 블럭 잡고
M 누르고 이렇게 블록 잡고 M 누르면 여기도 어떻게 돼?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럼 오른손으로 드래그, 왼손으로 클릭, 마우스 키보드 누르면 되지. 이렇게. 네. 하다 보면 얘를 합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거 합했어. 이렇게 합했어. 그럼 쪼개야 되잖아요. 쪼개야 되잖아. 그런데 쪼개기가 참 애매한 게 너비가 같으면 쪼개지는데 너비가 안 같으면 쪼개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 지금 얘가 너비가 서로 다르죠? 그럼 여기다 놓고 보세요. 제가 쪼개 볼게요. 두 개로 쪼개 보면 제대로 안 쪼개지죠?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본래는 너비가 똑같았을 때는 잘 쪼개지거든. 딱 쪼개지는데 그냥은 안 쪼개진다면, 자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표 안에 들어가면 표 메뉴가 뜨죠? 그럼 저 왼쪽에 표 만들기 우리 했었잖아요. 여기 그 옆에 두 개가 있어요. 그 옆에 두 개, 세 개 중에 처음 거는 그리는 거고 두 번째 건 지우는 거예요. 이 그리기를 클릭하고 나와서 연필이 생겼다. 뭐 연필. 그럼 보세요. 이렇게 제가 긋잖아요. 이렇게 그으면 잘못 껐어. 이것도. 그러면 이제 그리기 건 제대로 그려졌는데 위에 거는 더 그렸잖아. 그럼 밑에 중간 거는 지우기야. 연필로 그려대면 어떻게 돼? 보세요. 이렇게 지워졌죠? 그럼 연필로 다시 중간쯤에 이렇게 그리면 그려지는 거야.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면 사라져. 자, 여기다가 많이 실수를 해봐야 늘어요. 많이 실수를 해봐야. 자, 그 다음 여기 이 경계선을 책에서 보면 경계선을 이렇게 좀 많이 줄여놨어요. 이렇게 이거 많이 줄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쓰는 거지. 동절기에는 어쩌고 저쩌고, 주차료는 일징수,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쓰면 돼요. 이 글자는 제가 쓰지 마세요 그랬어. 우린 표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꾸미는 연습부터 먼저 하는 거지. 근데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뭐가 좀 달라 보이는 거 없어요? 표가 좀 높이가 높죠? 여기 보세요. 여기 경형, 중소형, 대형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글자들이 있는 표가 너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높이가 우리 화면보다는 좀 많이 위아래가 높은 것 같았지 않아요? 우리도 해볼 줄 알아야 되잖아. 자, 보세요. 테두리 있어요. 테두리 클릭하세요. 여기는 테두리 이 겉테두리 클릭하면 표 전체 8개 점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제일 아래쪽 거, 위쪽 거는 안 돼요. 위에다 갖다 대면 X라고 떠요. 아래 거는 돼요. 이때 마우스로 누르고 이만큼 내려보세요. 이만큼 내리면 그만큼 다 높아져요. 요거 좀 이상해졌다. 요거 얘를 높였더니 이제는 됐다. 이제 높이가 그럭저럭 막 높아졌죠?